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 나스닥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합니다. 어제 1.8% 상승한 상승폭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더 반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한 0.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어제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가 0.74% 이렇게 상승 갭 띄워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나스닥 선물이 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장이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보시면 종가가 1.6%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했다가 12월 1일 얘네들도 뭐 시초가가 갭을 한 1% 정도 띄워서 시작했죠. 자, 이건 MSCI 뭐 리밸런싱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오늘은 또 시초가가 과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2.14% 상승 마감한 종가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런 석유 화학주들이죠. 뭐 거무석유나 뭐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애들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해준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뭐 까다롭습니다. 굳이 롯데케미칼, 뭐 거무석유 이런 애들을 뭐 내일이라도 뭐 거래를 한다면 21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뭐 온다면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애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존에 이때까지 계속 랠리를 해주었던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은 하락이 나오는 반면에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이 이렇게 상승 반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지금 당장 트레이딩 차원에서 거래를 하기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 위주로 오늘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주들, 뭐 오늘 하락이 나왔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째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요. 수급도 오늘 기관 외국인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뭐 프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 네오이즈 홀딩스를 거래를 했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만드는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 72,200원, 300원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3% 정도 수익 내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 72,000원이라는 가격은 정확하죠. 이게 5일 이동 평균선 정확합니다. 72,100원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뭐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처럼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소외되었던 애들에게 매기가 몰린다면 기존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위메이드나 뭐 카카오 게임즈, 프로비스 뭐 이런 애들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점을 노리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프로비스 이런 애들도 이제는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왔으니까 21선이 이제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겠죠. 뭐 11만 6천원 이런 자리를 뭐 노려 가지고
노려가지고 저점 매수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애들이 내일이라도 다시 또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주거나 그러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건 뭐 모른다라는 거죠. 내일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처럼 대형 우량주들을 매수를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뭐 이런 게임주들로 올지 그건 저 역시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트, 넥스트 이런 애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곁다리 주식이라 할 수 있죠. 이 코스닥 메타버스 관련주들인 MP, 한국일보 컴퓨터, 한컴 MDS 뭐 이런 애들은 오늘 크게 상승을 해주었다는 거죠.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트, 맥스트 이런 애들은 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게임주들과 뭐 같은 관점에서 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NFT 관련주들 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다나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이 11선을 이렇게 깨뜨리고 13,200원이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졌죠. 저는 정확하게 얘를 13,2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한타를 매수를 했고요. 얘네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뭐 여기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13,25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3,000원, 600원, 700원 여기에 뭐 한 2, 3% 수익 내고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나리가 뭐 뒷힘을 발휘해가지고 오늘 종가가 4.8% 이렇게 플러스가 났죠. 오후에 이렇게 뒷힘을 발휘해 준 건 프로그램상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오후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매수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10시쯤에 이 다나리가 외국인 프로그램이 한 4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빠지죠. 뭐 그러다가 이네들이 오후 2시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상 이렇게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3시쯤 되면 이렇게 매도했던 물량을 다 이렇게 다시 거둬들이죠. 그러고 나서 종가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로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죠. 오늘 40만 주 순매수한 이 외국인들은 뭐 내일 또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이 다나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기간의 수급입니다. 이 기간이 오늘 50만 주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일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던 물량을 프로그램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오늘 저점 이 자리를 뭐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다나리 그리고 네오이지 홀딩스 뭐 저는 그대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역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대형 우량주들에게 수급이 몰리면서 이런 애들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애들을 이제 뭐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저점에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겠죠. 48만원 뭐 이런 자리에 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이 이렇게 붕괴되었죠. 이런 자리 뭐 19만 3천원 이런 자리에 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조금 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지만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주가가 그해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개인 대주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뭐 작년에도 제가 연말에 1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올해 크게 올랐던 종목은 12월 달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이렇게 크게 올해 많이 올랐던
LNF, 첨보 이런 애들은 조각 운하에서 하더라도 뭐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이런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과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달 올해 마지막 달의 첫째 날이죠. 올 1년을 마무리하는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번 달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큰 성과 거두셔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